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ITQ 엑셀 기출문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ITQ 엑셀 2024년 11월 A형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자 유의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성명으로 기재하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에 있는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에 요 수험번호 빼기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컴퓨터는 기계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시험 보실 때 주기적으로 작업하시는 거를 주기적으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작업이 모두 끝나고 저장이 완료되면 저장된 파일은 감독관 컴퓨터로 답안 전송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답안 전송하는 방법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TQ 엑셀은요. 엑셀의 경우는 버전이 21버전과 2016버전 두 개의 버전으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하신 버전으로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6버전으로 응시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지시사항 중에 일부 메뉴가 달라서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 놓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요거는 2016버전에 해당하는 지시사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지시사항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의 경우에는요, 총 4개의 작업 시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작업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작업, 3작업, 4작업의 명령들을 가지고 ITQ 엑셀의 경우는요, 총 4단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고, 제1작업에서 작업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2작업부터 4작업까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작업이 우선으로 만들어지면 되겠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작업, 3작업, 4작업이 구성된다. 자, 그리고요, 4작업의 경우에는요, 1작업부터 3작업과는 다르게 시트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4작업은 차트를 만드는 차트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1작업부터 3작업까지만 세트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4작업은 나중에 차트를 만들 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작업부터 3작업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 시트에 A열의 너비는 1로 나머지는 적당히 조절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 시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A열의 너비를 1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작업부터 3작업까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제 1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작업은요, 표 서식 작성과, 그리고 값을 계산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240점의 배점이 들어와 있고요. 자, 시험지에 보시는 것처럼 제 1작업에다가 이러한 데이터를 완성을 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들은 아래쪽에 있는 지시사항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판매 순위, 그 다음에 비고, 그리고요. 평창 지역 당월 판매량 합계와 행성 지역의 당월 판매량 평균, 그리고 최대 전월 판매량의 숫자, 그리고요, 단가가 들어가는, 그리고요, 상품명 오른쪽에 나오는 이 취나물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괄호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취나물 부분도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는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은 1번부터 6번, 그리고 여기 7번, 여기는 계산식, 즉 함수를 이용해서 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조건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네, 자, 여기 단가가 들어있는 값부터 당월 판매량까지 들어있는 요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 데이터는 네, 굴림 11포인트로 해서 가운데 정렬로 한 후에 나중에 여기 단가부터 당월 판매량에 해당되는 영역만 오른쪽 정렬로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1 작업에서 기본적인 지상을 먼저 세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꺼내놓으신 이 워크시트를 보시게 되면 아까 네, 지시사항에 예, 모든 작업 시트에 A열의 너비를 1로 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A열의 너비를 1로 지정하기 위해서 A라는 머리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너비 네. 그리고요, 열 너비의 값을 1로 하신 후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A열의 너비가 1로 지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하는 한 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1이라고 하는 한 장의 종이를 네, 기본 세팅을 해놓고 그거를 복사해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의 열의 너비를 1로 했다면 자, 모든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그 다음에 네, 가운데 정렬이라는 명령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네, 워크시트를 전체 선택하는 네, A열 머리글과 일행 머리글이 교차되는 요 교차점 네, 여기 네, 모서리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워크시트가 전체가 선택됩니다. 자,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보시게 되면 홈 탭에 있는 명령 중에 글꼴 맑은 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를 누르셔서 여기를 굴림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11포인트 그리고 네, 가운데 정렬, 네, 가로로도 가운데, 세로로도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정렬이 두 개가 다 눌려져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해서 여기 기본 서식 지정이 끝났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 그 다음에 정렬에서 네, 가운데 정렬을 기본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전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입력하는 열의 너비보다는 이 열의 이 너비가 좀 좁습니다. 이 열의 너비가 좁아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열의 너비를 조금 더 넓혀 놓을 거고요. 행의 높이도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행은 조금 더 이렇게 세로 폭을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입력되는 셀이 B열부터 네, J열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B열부터 J열까지 범위를 잡아서 네, 머리글에서 잡습니다.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열의 너비는 블럭 잡은 가장 마지막 열, J열의 오른쪽 경계선. 네, 이렇게 경계선, 머리글에 있는 이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셔야 되고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현재 K열의 반의 너비만큼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너비의 반. K열의 너비의 반만큼만 늘려놓으시고 손을 떼시면 네, 모든 지금 블럭 잡은 열이 자, 지금 블럭 너비 늘린 만큼씩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듯이 행의 높이도 아까 1행부터 14행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4라는 숫자가 있는 행 머리글에서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 14행까지 블럭을 잡으신 후에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행 높이는 한 22 정도로 놓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의 높이를 이렇게 22라고 하는 값만큼씩 이렇게 늘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이 가로 폭과 세로 폭의 너비와 높이를 조절을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이 종이를, 이 시트를, 시트 1이라고 하는 이 종이를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시트를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시트 이름을 좀 먼저 바꾸도록 할 건데요. 시트는 지시사항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는고 하면 제1작업부터 제3작업, 제4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1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2장을 더 복사해서 제2작업, 제3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시트의 시트 탭 이름을 바꾸실 때는 현재 시트 탭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신 후에 시트명이 블럭 설정이 되면 이때 제1작업이라고 적으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시트 탭명을 오른쪽으로 끌어주세요. 자, 그럼 하나가 복사가 되었고요. 한 번 더, 두 번째 복사된 시트를 한 번 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현재 시트 탭명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손을 떼면 한 장이 더 복사되어서 총 시트가 3장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트는 제2작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따닥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이라고 쓰고 엔터. 자, 세 번째 시트 탭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이라고 쓰시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시트 탭 총 3장의 시트를 만드는 작업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제 3장의 시트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작업, 제4작업 시트는요, 차트 시트라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데이터가 입력되는 테두리를 먼저 한번 지정하고 가볼게요. 테두리는 자, 여기 이 테두리는 모든 곳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테두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곳 외에는 바깥에 있는 외곽 테두리 4군데가 조금 선이 굵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외곽 테두리가 조금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행 아래쪽 요 선이 굵기가 조금 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2행 아래쪽 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테두리가 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테두리를 기본 테두리의 굵기로 지정한 후에 이 바깥쪽에 있는 4군데,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행과 12행 아래쪽에 테두리를 굵게 지정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의 4번지부터 J열의 14행까지 블럭을 잡아 놓고요. 테두리 지정은 홈탭입니다.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 보시게 되면, 자, 글꼴 그룹에 보시게 되면, 자, 글꼴 그룹 바로 해보시면, 요 버튼이 바로 테두리를 지정하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그냥 딸깍 누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요 아래쪽으로 향하는 꺽쇠, 요거를 눌러주셔야만 아래쪽에 이렇게 목록이 보여지고, 그 목록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목록 단추를 누르신 후에, 모든 테두리라고 하는 명령 클릭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선이 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테두리 지정해주는 목록 단추 누르시고, 밑에 아까 눌렀던 모든 테두리, 밑에 보시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블럭을 잡은 곳의 외곽에 있는 바깥쪽의 테두리를 굵게 지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릭. 자, 그러면 빈 셀 다른 곳 클릭해 보시면 테두리가 그려졌고 바깥에 있는 테두리는 안쪽에 들어있는 테두리보다는 살짝 굵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5행부터 12행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요, 한 번 더 테두리에 들어오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블럭을 잡은 곳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한 번 더 굵은 테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깥에 둥근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지정이 모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우리 지금 데이터를 입력한 걸 보면 여기 13행이요. B의 13번지 셀을 보면 이렇게 세 칸이 즉 여기
요게 칸들이 이렇게 세 칸이 있던 것이 이렇게 한 칸으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에도 14행도 네, 세 개가 한 칸으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X 표시가 있는 양방향 대각선도 원래는 이렇게 선이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었던 건데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역시도 원래 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세 개가 지금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네, 이렇게 각각이에요. 각각 세 칸을 하나로 합치고 밑에도 각각 세 칸을 하나로 합치고 자, 여기도 두 칸을 하나로 합치고 여기도 세 칸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역은 다르지만 합쳐야 된다, 셀을 병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요, 따로 하려면 네 번을 하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블럭을 한 번에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블럭을 잡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네, 일단 합쳐져야 되는 이 세 칸, 즉 B의 13번지부터 E의 13번지 이 세 칸을 블럭을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키가 있다 했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B의 14번지부터 D의 14번지까지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네, F의 13번지부터 14번지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의 13번지부터 I의 13번지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게 되면 블럭이 따로 해서 4개가 잡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겠다라는 명령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B의 13번지부터 D의 13번지까지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 컨트롤 키 누르고 계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B의 14번지부터 D의 14번지까지 드래그.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의 13번지부터 14번지까지 드래그. 그리고 G의 13번지부터 I의 13번지까지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셀들을 블럭을 잡으신 후에 홈 탭에 보시게 되면 맞춤이라는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버튼을 한 번만 딸깍 눌러주시면 네,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각각의 셀들이 블럭을 잡은 대로 셀들이 하나씩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데이터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에 상품 코드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 코드. 자, 그리고 탭키 누르시면 커서가, 셀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탭, 단가 탭, 단위 탭. 자, 그 다음에 전월 판매량. 우리 여기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전월 판매량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과 당월 판매량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은 한 셀에 데이터가 두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전월 판매량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줄바꿈하실 때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위 입력했고요. 전월 판매량. 그리고요. Alt 엔터. 그래서 커서만 밑으로 내려놓으시고요. 괄호 열고 단위 4개. 자, 그리고 다음 칸에도 당월 판매량. 그리고 Alt 엔터. 괄호 열고 단위 콜론 2A. 괄호 닫고. 네, 자, 탭키 눌러서 판매 순위. 자, 탭키 눌러서 비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쭉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모두 끝나고 나면은요. 네, 자, 우리 이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한 여기 4행 같은 경우는요. 네, 세로폭이 좁으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4행 같은 경우는 세로폭을 4행 머리글 아래쪽 경계선에서 살짝만 이 글자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이 세로폭을 조금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여기서 아마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도형이 있고, 그다음에 결제란이 있는데 왜 이거를 먼저 안 하고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셀의 너비를 조절을 해놓고 그 완벽하게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서 그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도형의 크기를 이렇게 그려주기 위함입니다. 예, 결제란도 그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폭을 도형을 먼저 그려놓고 나중에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얘네들 폭을 늘리게 되면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 도형들의 움직임의 크기를 다시 조절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밑에 데이터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 도형들의 크기, 그 다음에 결제란의 크기를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단가부터 당월 판매량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 맞춤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맞춤 블럭 잡아서 오른쪽 맞춤 해 놓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단가와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은요.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자인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블럭을 잡으시고 블럭을 우리가 연속적인 거는 드래그, 그다음에 비연속적인 셀은 떨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컨트롤 드래그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홈 탭에 있는 네,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 버튼 이거 눌러주시면 네, 바로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서 예, 숫자를 조금 읽기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되셨다면 지시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과 네, 결제란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일단 제외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B의 4부터 J의 4, G의 4, 그 다음에 I의 4는 네, 주황색으로 채우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이 세 군데를, 네, 이 셀을 주황색으로 넣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블럭을 잡아야겠습니다. 제목에 해당되는 B의 4부터 J의 4까지.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이라는 글자 컨트롤 클릭, 단가라는 글자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이 안에 색깔을 넣기 위해서 홈 탭에 있는 글자 색깔 바꿔주는 요 가단쪽 왼쪽에 요 페인트 통 역삼각형 버튼 누르셔서요. 표준색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주황색입니다. 요거 주황색 버튼 눌러서 예, 안에 색깔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주황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요. 요요성 검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H14셀에 상품명, 네, 상품명은 네, 여기죠. C열, 네, 상품명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네, 요 취나물부터 찰옥수수. 여기 지금 취나물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네, 요요성 검사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요게 이렇게 역삼각형 단추, 즉 목록 단추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록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목록에서 가져와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인데요. 그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의 14셀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라는 메뉴로 들어오실 거고요. 자, 그리고요.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한번 해주시면 자, 제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설정 탭에 제한 대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상품 목록에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으니까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 그 목록을 여기 원본이라는 곳에다가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이라는 곳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상품명에 값이 들어있는 C의 5번지부터 12번지까지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목록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목록을요, 블럭을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록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나물, 곤드레, 단호박 중에서 가져다 쓰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 원본 영역에다가
네, 직접 타이핑 하셔야 돼요. 취나물 컴마, 곤드레 컴마, 단호박 해가지고요. 항목과 항목을 컴마로 구분해서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셀 포인터를 놓은 오른쪽에 이렇게 역삼각형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네, 아까 목록에 있는 이 항목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취나물을 딸깍 누르시게 되면 여기 취나물이 들어올 거예요. 다시 요거 눌러서 곤드레 누르면 곤드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지와 동일하게 여기를 취나물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목록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네, 오타 날 확률이 없고 빠르게 예, 입력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네, 가운데 정렬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시사항을 한번 볼까요? 네. 셀 서식 2의 12번지 영역에는 셀 서식을 이용하여 셀 서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 단가라는 이 값에 이 숫자들이 단가 값이 들어있는데 이 뒤에 이렇게 원이라는 문자가 들어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셀 서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 이 해당하는 영역을 블럭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자, 셀 서식이라는 명령 클릭하신 후에 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오십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오시고요. 숫자에 추가로 문자를 넣을 때는요. 샵, 샵, 제로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샵, 샵, 제로. 자,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게 되면 형식이라는 곳에 샵, 샵, 제로가 옵니다. 자, 이 샵이라는 것은 숫자 1부터 9까지의 유효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숫자를 표시하라는 의미예요. 이 자릿수에. 그리고 예, 천 단위 구분 기호인 컴마가 들어가게 하라라는 의미로 여기다 컴마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왜 마지막에는 숫자 0이 들어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마지막 1단위,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라고 구성했을 때 1단위 값이 예, 숫자가 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앞에 샵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네, 이 0이라는 숫자는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질 못합니다. 여기에 0을 입력했다라고 하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0이라는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 0이라는 값이 화면에 보여지게 하려면 이 1단위인 자리는 샵이 아니라 0으로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샵, 샵, 제로라고 하는 걸 선택해 놓으면 아, 0이라는 자릿수 1단위에서 0값을 표시하겠구나, 하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 위에 형식이라고 하는 글자 밑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추가할 문자 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원이라고 쓰시면 네, 여기 위에 보기라고 하는 곳이 미리 보기인데요. 여기에 원이라고 하는 문자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는 확인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이라고 하는 문자가 숫자 뒤에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가 값이 들어있는 곳에 숫자에 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추가를 좀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G의 5부터 G의 12번지 영역에 전월 판매량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를 전월 판매량이라는 것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G의 5부터 12번지 셀을 이름 정의하라. 이름 정의는 네, 여기 이름 상자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름 상자. 자,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네, 전월 판매량이라고 쓰시고 예, 반드시 엔터키로 마무리하셔야만 이름 정의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다른 셀을 클릭하면 그 선택한 셀이 이렇게 H7번지로 선택이 되는데요. 자, 두 개의 셀을 블럭 잡은 첫 번째 셀의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름 정의한 셀을 블럭을 잡으면 여기가 전월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잘못 지정했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 다시 지정을 하셔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단에 있는 수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름 관리자라는 메뉴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름 관리자.
그러면 현재 정의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 있고요. 자,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 편집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정의한 이름이 보여지고요.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이 보여지고요. 네, 블럭을 잡은 범위가 참조 대상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수정해야 되면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예, 범위를 잘못 잡았다라고 하면 이 범위를 블럭 잡아서 지우신 다음에 다시 드래그로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신 후에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 한 번 더 대화 상자에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네, 정의된 이름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지시사항에서 여기에 있는 네, 5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지시사항이 끝났습니다. 자, 모든 지시사항이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 시험지를 보시고요. 내가 입력하고 꾸며놓은 거와 그 다음에 네, 시험지에 어느 부분이 다른지 또 어느 부분은 놓쳤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봤더니 지금 여기 대각선 넣는 이 부분 지금 대각선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을 넣기 위해서 해당하는 셀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갈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테두리를 지정할 때는 홈탭에 있는 여기 테두리에서 예, 여기에 있는 목록에서 선택했는데요. 이 목록에는 대각선을 넣는 명령이 여기서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각선을 바로 넣으러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 이리로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있는 다른 테두리라는 명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번거로워서 그냥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셀 서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우리 여기에 표시 형식이라는 탭이 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테두리를 지정할 거라서 여기 테두리라는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테두리라는 탭을 눌러놓으신 다음에 예, 대각선을 넣겠다라고 하는 명령 중에 대각선 버튼은 바로 얘네들입니다. 요거는 역방향 대각선 그리고 요거는 순방향 대각선이 되는데요. 해당하는 버튼들을 한 번씩 딸깍딸깍 누르시게 되면 네, 요 가운데 있는 요 흰색 박스 여기가 바로 미리 보기 화면인데요. 여기에 예, 우리가 눌렀던 버튼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대각선이 들어갔는데 다시 얘네들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대각선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을 예, 적용하신 후에 밑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지와 좀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네, 시험지와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딘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없다면, 네, 없다면 이제 네, 우리 위에서 요 도형, 제목 만드는 도형과 그 다음에 네, 결제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만드실 때는요, 네, 우리 이 도형이 시작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좀 보세요. 자, 비열에 시작하는 위치부터 얘가 들어가 있고요. 예, 열로는 비열이 시작하는 위치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으로는 일행이 시작되는 곳에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G열에서 끝나기 바로 요 전에서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삼행 끝 좀 전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릴 때 애초에 여기에 맞춰서 그리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크기를 또 조절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번 드래그로서 그리면서 크기 지정까지 완전히 끝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도형이 시작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보시고 아예 거기서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아래쪽에 지시사항을 좀 볼게요. 제목, 도형을 그리는데 사각형 도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사각형 도형은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그 중에서 잘린 위쪽 모서리라는 도형을 가져와라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시사항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 유형은 2016 버전에 대한 지시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네, 요 도형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근데 도형의 모양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우리 도형을 그리러 가겠습니다. 자, 도형을 그리실 때는 삽입 탭 클릭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에서 도형. 자, 그리고요.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각형이라고 하는 요 영역에 지금 사각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요 도형입니다. 자, 마우스를 갖다 놓으셔 보시면 네, 뭐라고 뜨는가 하면 잘린 위쪽 모서리라고 제 거는 나오죠. 2021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면 네,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얇은 더하기가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열에서 1행 살짝 일행의 살짝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네, G열 끝나기 바로 전, 또 3행 끝나기 바로 전 크기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자, 만일에 선생님들이 이 크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요 흰색 점의 동그라미에다 마우스를 맞추셔가지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 네, 이거를 처음부터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도형 대강 그려놓으시고 여기 화면의 크기에 맞춰서 도형을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이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줄 건데요. 그림자는요, 지금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도형 서식이라는 명령이 선택되어 있다면, 네, 바로 밑에 도형 효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형 효과라는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림자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림자라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바깥쪽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거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유형이 바로 위아입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도형의 오른쪽으로 살짝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리고 그림자 효과까지 주셨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지역 특산물 판매 현황을 입력하고 글꼴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그리고 굵게 채우기 노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자 입력하고 요 글자 서식 주는 것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클릭해 두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글자 입력하시는 거예요. 지역 특산물 한 칸 띄우시고 판매, 한 칸 띄우시고 현황 이라는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네, 도형 지금 입력해 놓으신 글자 오른쪽에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홈탭에 들어가서 글꼴 바꾸시면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고 글자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글자 오른쪽으로 조금 오시면 옆에 빈 공간 있어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글자 가까이에 가면 I자 모양으로 바뀌고요. 글자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렇게 흰색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도형을 클릭해 놓으시면 도형 전체가 선택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글꼴 바꿔주는 버튼에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자 쓰시고 엔터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글자 크기도 글자 크기 선택하신 다음에 숫자 24라고 쓰시고 엔터키 누르시면 글자 크기 바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색상, 글자 크기 바꿨던 바로 밑에 보시면 가단추. 네, 이거 글자 색깔 바꿔주는 단추예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꺽쇠 단추, 확장 단추요. 이거 눌러서 검정색. 자, 그 다음에 굵게 속성은 앞에 있는 가단추 3개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굵게 속성입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면 글자가 좀 굵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채우기 노랑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 셀에 채우기 색 주황색으로 해보신 것처럼 도형도 똑같이 채우기 색은 요거 페인트 통입니다. 네, 옆에 역삼각형 버튼 누르셔서 네, 주황색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클릭. 자, 그러면 네, 도형의 채우기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자, 지시사항대로 다 했습니다만, 네, 지시사항대로 다 했습니다만, 글자는 그대로 왼쪽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라고 했던 거, 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가운데 맞춤합니다.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도형 세로폭을 기준으로 해서도 도형이 살짝 글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폭 가운데 버튼도 눌러서, 네, 가로로도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로도 가운데 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지시사항대로 잘 됐는지 또 빠뜨린 건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결제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결제란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자면 임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단 원본은 삭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자, 결제란은 열로는 4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4칸이 필요하고요. 행으로는 2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금 너비가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옆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셀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입력된 거를 꾸며서 이리로 가져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본 우리가 입력해놓은 데이터가 열의 너비나 조절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옆에 오른쪽에 비어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자 L열에 데이터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17행에 데이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칸을 띄워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K열과 15행은 띄워 놓고요. L열과 16행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서 확인이라는 글자 쓰고 탭. 그 다음에 담당이라는 글자 쓰고 탭. 자, 그리고 대리라는 글자 쓰고 탭. 자, 이사라는 글자까지 써서 글자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칸을 블럭 잡으시고요. 테두리 만들 거예요. 테두리. 자,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홈 탭에 가시면 우리 아까 모든 테두리라는 명령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모든 테두리 클릭. 자, 그러면 테두리가 들어왔고요. 입력된 테두리에서 확인이라고 하는 이 칸의 너비가 다른 칸들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칸의 너비를 좀 줄여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L열의 데이터가 들어있으니 L열 오른쪽 경계선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폭을 좁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L열 줄여들었고요. 대신에 이번에는 행의 높이들, 이 높이들이 어때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16행과 17행을 블럭 잡아서 행의 높이를 살짝 아래 18행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늘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늘려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인이 들어간 17행만 조금 더 따로 이렇게 늘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결제란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요 확인 칸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지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칸과 아래 칸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글자가 세로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 작업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확인과 밑에 칸 블럭 잡아서 우리 여기 셀 병합 합치는 거 해보셨잖아요. 똑같아요. 위에 확인과 아래 칸 블럭 잡으시고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합쳐지면서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가로로가 아닌 세로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렀던 왼쪽에 보시면 글자의 방향을 바꿔주는 버튼이 이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확장 단추를 누르시고 확장 단추를 누르셔서 세로 쓰기라는 명령을 누르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결제란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복사를 하실 거예요. 자, 복사를 하기 위해서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누르시게 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겠죠. 자, 복사가 된 거를 그림으로 붙여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붙여 넣기는 컨트롤 V로 하시는데요. 얘를 바로 그림으로 붙여 넣으시려면 상단에 홈이라는 버튼에 보시게 되면 여기 붙여 넣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붙여 넣기라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붙여넣기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아랫줄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거요. 요 세 번째 거가 그림으로 붙여넣기입니다. 그림.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그냥 그림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얘가 테두리에 흰색 점이 생기고요. 글자 위에 마우스 갖다 놨더니 끌고 왔다 갔더니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험지에서 보시고 얘가 가야 될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시고요. 가로폭이든 세로폭이든 흰색 점에서 이렇게 그림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 결제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그림으로 갖다 넣는 작업까지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원본은 삭제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본. 그러면 이 원본이 블럭을 잡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게 되면 글자는 지워지는데 테두리는 그냥 남아버려요. 그래서 글자와 테두리를 모두 지우기 위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머리글 L열부터 데이터가 들어있는 O열까지 이렇게 드래그 작업을 하시고요. 네,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그냥 삭제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삭제. 자, 그러면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 그 다음에 도형으로 제목을 만들었고요. 결제란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 한번 저장을 좀 한번 해볼게요. 원래 지금 선생님들은, 저는 지금 처음 저장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이면 한 두세 번 정도는 저장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파일 메뉴를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네, 왼쪽에서 찾아보기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누르신 여기 오른쪽에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문서를 클릭해 주시고 ITQ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네, 여기가 ITQ 폴더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이름 입력하는 요 칸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적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험번호가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돼요. 2025, 뭐 05, 17 이런 식으로 하시고 빼기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본인 이름. 자, 본인 이름. 저는 홍길동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자, 그리고요. 저장.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이 네,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오늘 날짜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처음 한 번은 이렇게 파일에 들어가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하시면서 수시로 저장하실 때는 네, 여기 위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의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키보드를 이용하실 때는 단축키를 외우실 분들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아이고, 네. 여기 L자가 빠졌네요. 컨트롤 S. 네. 그 다음에 메뉴에서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부분에 있는 저장 버튼. 요거 눌러서 수시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지에 있는, 네, 요 조건에 있는 요 작업은 모두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네, 실제로는 여기에 7번까지가 있는데요. 이 7번은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요. 1번부터 6번은 함수를 이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배점이 여기는 네, 140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당 한 2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판매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순위는 당월 판매량의 네, 내림차순을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당월 판매량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데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한 값에 대해서 위라는 문자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는 rank eq라는 함수를 쓰고 and라고 하는 요거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인수와 오른쪽에 있는 인수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판매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판매 순위가 들어갈 결과값 자리 네, 지금 첫 번째 네, 아예 5번지 셀 클릭했습니다. 아예 5번지 셀 클릭하시고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법사를 이용할 거고 마법사를 이용하실 때는 수식 입력 줄 왼쪽에 있는 FX 버튼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FX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함수 마법사 1단계가 나타나고요. 1단계에서는 함수 이름을 지정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검색 창에
내가 사용할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입력 창에 랭크라고 하는 rank.eq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함수 선택 창에 rank eq라는 함수가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함수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ank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갈 인수는 3개. 자, 보시게 되면 자, 넘버 그리고 ref 그리고 order 이렇게 해서 3개의 인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넘버라고 하는 칸에는 어떤 인수 값을 넣어야 되는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커서가 가 있으면 아래쪽에요. 이 부분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자, 내가 몇 등인지를 구하려고 해요. 그럴 때 나의 값이 되겠죠. 내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아야 내가 몇 등인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시험지에서는 당월 판매량의 내 순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 판매 순위를 구할 자리에 이렇게 셀 포인터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 넘버는 나의 점수가 들어있는 즉 나의 판매량이 들어있는 바로 이 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로 해당하는 셀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셀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REF라고 하는 곳. 자, 이 REF라고 하는 곳은 보시게 되면, 자,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자, 아까 나의 점수가 H5번지라고 하는 수였다면 나의 점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몇인지 순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월 판매량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인지를 가려내라라고 했으니까 그 1, 2, 3, 4등을 가려내려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얘한테 알려줘야지만 그 값을 가지고 내가 비교해서 1등인지 아니면 4등인지를 구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REF라고 하는 칸에다가는요. 당월 판매량에 해당하는 셀의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블럭을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잠시 후에 나의 순위가 구해지고 나면 이 수식을 채우기엔들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동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도록 구할 수 있도록 수식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속적인 숫자, 일씩 증가되는 연속적인 숫자를 자동 채우기로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식도 자동 채우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할 경우에는 아랫방향으로 채우기 핸들할 때는 팽이 한 칸씩 내려가면서 적용이 되고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되면서 이 해당하는 열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되면서 H열이 한 칸 이동되게 되면 I열이 되겠죠. 그래서 H열이었던 건 I열로 바뀌고 그리고 I열이었던 거는 뭐 J열로 바뀌고 이렇게 한 칸씩 열과 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자동 채우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놓은 이 범위요. H의 5번지부터 H의 12번지까지에 대한 이 범위는 나의 판매량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판매량을 구할 때도 이 범위는 고정되어서 이 안에서 1, 2, 3, 4등을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바뀌지 말아야 되는 범위인 거예요. 즉 고정돼야 되는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셀을 고정시킬 수 있는데 그 셀을 고정시킬 때는요. 고정시키고자 하는 셀을 앞에 달러를 표시해 줍니다.
자, 열과 행, 예, 모두 달러로 고정시킬 수 있고요. 열만 고정시키겠다 또는 행만 고정시키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앞에다가 행이나 열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만 입력하시려면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키보드에 있는 키만 하나 누르면 달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키가 있는데요. 그 키가 바로 뭐냐면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해당하는 범위를 블럭을 잡으신 후에는 블럭을 잡으신 후에는 바로 키보드에서 네, 바로 키보드에서 네, F4번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행과 열에 각각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셀을 고정시켜서 예,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이 범위는 바뀌지 않고 이 안에서 순위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네,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현재 넘버로 잡아놓은 이 H5번지 셀은 한 칸 내려가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예, 한 칸 내려가면서 여기 H5번지가 아니라 얘는 이제 H6번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REF라고 하는 곳에다가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셀의 범위가 바로 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더라고 하는 칸이요. 자, 오더라고 하는 곳을 보시게 되면 네,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정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당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1위로 정해줄 거냐, 아니면은 가장 큰 값을 1위로 정해줄 거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험지에서는 내림차순으로 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0이나 생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0이라고 적어볼 거예요. 자, 0이라고 적으시게 되면 네, 이 오른쪽에 false라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0은 예, 이걸 false라고 하는 개념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만일에 값이 작은 것을 1위로 정할 거다라고 한다면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는 순위가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0이 아닌 값이라는 거는 0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숫자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숫자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는 false였는데 지금은 true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예, 판매량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판매량의 값이 가장 큰 사람을 1위로 정할 거니까 여기를 0으로 놓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7이라는 순위를 예,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뒤에 7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네, 요 위라고 하는 문자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로 갑니다.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에서 내가 7이라고 하는 순위를 구했다면 여기 뒤에다가 위라고 하는 문자를 넣을 건데 자, 왼쪽에 구해놓은 7이라는 숫자와 위라는 문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연산자가 바로 이 AND라는 연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AND라고 하는 기호를 예,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7번 키, 윗글 키입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AND 그 다음에 위라는 문자를 입력하실 건데요. 위라는 문자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문자는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네, 반드시 그 문자, 위라는 문자를 네, 시작하는 쌍따옴표와 네, 막아주는 닫는 쌍따옴표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에서는 반드시 문자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엔터키로 마무리합니다.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7이라는 숫자만 있었던 곳에 위라는 문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나머지 상품에다가도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클릭해 놓고요. 채우기 핸들점. 채우기 핸들에서 네, 아래로 이렇게 끌어줍니다. 끌어주시면 네, 7위, 1위, 4위, 8위, 네, 1위. 이렇게 해서 1위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1위가.
네, 왜요? 점수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1위가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요. 자, 구하고 났더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순위를 구한 아래쪽에 선이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 위쪽에 있는 서식이 같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때는 이런 뭐 테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때는 네, 채우기를 하신 후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우기 옵션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자,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옵션 중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는 요 세 번째 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는 걸 누르시게 되면 뭐 글꼴이라든가 글자 색상이라든가 이런 테두리라든가 이런 서식은 따라오지 않고 이 지금 수식만 가져다가 채우기를 적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짜자잔 이렇게 테두리가 굵은 테두리가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요. 비고란에 전월 판매량이 2천 이상이면서 전월 판매량이 2천 이상이면서 당월 판매량이 2천 이상이면 베스트 상품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와 an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if 함수는요. 네. 자, 인수값이 3개가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자, 그 다음에 value if true. 예. 자, 참일 때 돌려줄까? 그리고 value if false. 거짓일 때 돌려줄까? 그래서 네, 세 가지의 인수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조건이라고 함은 전월 판매량이 2천 이상이면서 당월 판매량이 2천 이상이면이라고 하니까 네, 조건이 두 개예요. 그리고 2천 이상이면서 2천 이상이면이라고 하는 거니까 and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부분은 네, if라는 함수를 쓰고 조건이라는 곳에 들어와야 될 부분은 and라는 함수, 즉 and는 그리고 해서 그 두 개의 조건 또는 세 개의 조건을 넣어주면 그 and라는 함수에서 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조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nd라는 함수 안에는 전월 판매량, 즉 전월 판매량이 들어있는 영역이 GR이었죠. GR. G의 5번지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또 조건이 또 하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당월 판매량이요. 당월 판매량은 H의 5번지에 있어요. H의 5번지가 크거나 같다 2000. 자, 요게 요게 그 조건에 들어갈 값이라는 거예요. 조건에 들어가면 이 조건이 두 개가 다 만족하면 자, value if true 참값은 베스트 상품 이상이면이니까 네, 베스트 상품이라고 적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스트 상품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라는 거는 네,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만 두 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값 순위를 구하기, 비고값에 일단 AND 함수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그 조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FX 버튼을 누르셔서 AND라는 함수를 검색하겠습니다. AND. 그러면 네, AND라는 함수가 있고요. 요거 클릭. 자, 그러면 네, 로지컬 1, 로지컬 2 이거는 조건을 넣어주면 돼요. 조건. 자, 조건이 아까 뭐였는고 하면 이 전월 판매량. 자, 뒤에 5번지 클릭하면 되죠. 자, 이것이 2천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크거나 같다 2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당월 판매량이 2천 이상이면이잖아요. 자, 당월 판매량은 H열에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자, 당월 판매량 클릭하고 역시 여기도 크거나 같다 2천. 자, 일단 엔드 조건만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엔드 조건을
두 개를 조건을 넣어주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네, false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는 2000 이상이냐라고 했을 때 2000이 안 되니까 거짓값이다라고 해서 거짓이 false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조건을 넣어놓은 거지 이거에 만족할 때 돌려줄 값인 베스트 상품, 만족하지 않을 때 돌려줄 값인 빈 공백을 우리는 if 함수에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and 함수 앞에다가 if라고 적어주시고 괄호 열고, 자, and 함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x 버튼을 누르시면, 네, 여기 and 함수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if 함수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if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이 and 함수로 넣었던 이 항목들이, 자, 이 조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조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이거를 지웠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자 애초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취소 버튼 누르고 이것도 지우고 네, 자 FX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함수 검색창에 if라고 쓰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if 함수가 나올 테고 요거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네, 인수값을 넣으려고 하는 칸이 3개가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조건은 AND 함수를 이용해서 그 두 개의 조건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lue if true. 여기는 참일 때, 즉 전월 판매량과 당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이면 이라고 할 때 여기에 베스트 상품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참값이에요. 참값. 여기다가 베스트 상품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베스트 상품. 자, 베스트 상품은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분명히 제가 수식에서 문자를 사용할 때는 그 문자에 쌍따옴표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쌍따옴표를 넣었는데요. 함수 마법사는 네, 좋은 점이 우리가 이 문자만 넣었을 때 쌍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네,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선생님들. 이 커서를 다른 칸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문자만 들어갔을 때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빈 공백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빈 공백은 스페이스바잖아요.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우는 거. 스페이스바를 넣고요. 자, 쌍따옴표 안 넣었어요. 예, 위에 칸으로 커서 옮겨볼게요. 그랬더니 쌍따옴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인수가 3가지가 들어가는데, 예, 참일 때 들어갈까? value if false, true. 그리고 거짓일 때 돌려줄까? value if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의 이 지시사항에서 지금 요 베스트 상품이라는 거, 이상이면 베스트 상품,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하는 이 지금 2개는 다 처리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건, 전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이면서 당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바로 네. 여기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 넣어줘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건이 2개가 있고요. 2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라서 AND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AND라고 하는 함수를 네, AND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괄호 열고 직접 적으시면 돼요. 전월 판매량 값 클릭. 크거나 같다 2000. 그리고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컴마.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2000. 그리고 괄호 닫고. 네, 모든 함수는 네, 열린 괄호와 닫힌 괄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AND라는 함수를 가지고 뒤에 5번지가 크거나 같냐 또 H의 5번지가 크거나 같냐라고 해서 여기 2000과 값을 비교해 준 거예요. 이렇게 2개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되면 네, 3일 때 베스트 상품이라고 해라. 거짓일 때 빈 공백을 넣어라. 라고 예, 돌려줄 값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버튼 눌러 보실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아무런 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값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수식이 안 들어간 건 아니죠.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는 if 가로 안에 조건에 and라는 함수가 중첩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and 괄호 열고 지에 5번지 크거나 같다 2000 컴마 항목을 구분해 주는 건 컴마
하나 더 h 5번지가 크거나 같다 2000. 그리고 end 함수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요게 if 함수에서의 첫 번째 들어갈 조건값인 거예요. 그리고 컴마 뒤에 참일 때 돌려줄 값 베스트 상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참값이 들어간 거고요. 컴마를 구분으로 해서 뒤에 거짓값 빈 공백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채우기 핸들. 오른쪽 채우기 핸들 점에서 끌어줍니다. 그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채우기 옵션 단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빈 공백이 들어가 있고 베스트 상품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베스트 상품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에 전월 판매량과 당월 판매량을 보면 이 두 값은 전부 다 2000이 값이 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2000이 넘는 거는 전부 다 베스트 상품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고값 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평창 지역의 당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볼 거예요. 자, 지시사항을 한번 볼게요. 평창 지역의 당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라.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조건 넣는 거는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라 라는 거고요. 함수는 dsum이라는 함수를 써라. 제가 수업 시간에 theaverage라는 함수를 설명드리면서 dsum이라는 함수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라고 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에서는 데이터의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지요. 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가 계산식을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함수 부르러 갑니다. fx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검색창에다가 dsum 이라고 쓰시고 검색. 자, 그러면 dsum 함수가 나왔고 클릭하시고 확인. 네, 그러면 여기 함수 인수 입력하는 창 3개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3개가 보여지고 있는 곳에서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를 입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라 하면 우리가 입력했던 범위죠. 여기 상품 코드부터 당월 판매량이 들어가는 이 범위요. 자, 그래서 그 범위인즉슨 B의 4번지부터 함수가 구해지는 그 전에 H의 12번지까지가 범위가 돼요. 데이터 범위, 베이스 범위. 자, 그리고 필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으나 필드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잘 모르겠으면은요, 그 칸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여기 밑에 설명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필드는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dsum이라는 함수는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 있는 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열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열이 몇 번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면 여기잖아요. B열, C열, D열, E열, F열. 그래서 우리는 평창 지역에 대한 당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즉 당월 판매량이 몇 번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필드는 7이에요. 7. 자, 내가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곳이 일곱 번째 열에 들어있네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게 일곱 번째 있다면 이 합계는 어떤 것에 대한 합계냐라고 했을 때 아까 시험지에서 평창 지역에 대한 거 합계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이 조건, 이 크리테리아는 보시는 것처럼 클릭해 보시면 찾을 조건. 자, 우리는 지역에서 평창을 찾아야 돼요. 평창. 왜? 평창 지역의 당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바로
평창 지역을 찾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크리테리아에는 여기 보시면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을 포함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열 이름, 열 이름.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이름.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리테리아에다가는 클릭하신 후에 지역이라는 제목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평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셀을 이렇게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요렇게.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B의 4번지부터 H의 12번지까지. 그 다음에 필드는 내가 합계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열이 몇 번째 있느냐 세워서 7번째 있습니다. 라고 해서 7을 넣고요. 자, 무엇을 찾아서 합계를 낼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라고 하는 평창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네, 제목에 해당되는 이름과 내가 찾으려는 값, 평창이라는 값이 두 개가 같이 범위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뒤에 4부터 뒤에 5까지 범위를 잡았어요. 자, 확인 버튼 이제 누를게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네, 6,423입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평창 지역에 해당하는 당월 판매량 값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평창이 있죠. 그리고 평창이 여기에도 있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맞죠?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도해보세요. 세 개를 도하면, 네, 이 금액이 6,424가 나오죠. 끝에 자리만 볼까요? 4, 7, 4가 맞네요. 그쵸? 자, 그러면, 아, 이 금액이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횡성 지역 당월 판매량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횡성 지역 당월 판매량 평균을 구하려면 네, 합계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대신에 합계 대신에 평균이니까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지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횡성 지역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sum if라는 함수와 count if라는 함수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라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함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함수들 중에서 선택해서 그 값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자, sum이라는 건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if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 돌려줄 값들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함수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데 이걸 풀자면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는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에 대한 개수를 세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는 합계가 나오면 우리가 평균 보통 구할 땐 이렇게 하잖아요. 총 합계를 구하고 거기에 나누기 7, 나누기 5 하면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m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있는 거에 대한 함수를 구해놓고 이걸 가지고 예, 나눠서 무엇으로 나눌지, 얼마로 나눌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해놓으면 count if라는 함수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놓으면 평균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sum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거고요. 합계값이 나오면 그 뒤에 나누기라는 산술연산자를 쓰고 그 뒤에 나누려는 값,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또 구할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네, sum if라는 함수, count if라는 함수, 그 다음에, 네, dsum, dcount, daverage라는 함수를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면, 이 지금 ITQ 엑셀에서의 함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공부를 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sum if라는 함수부터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계를 구할 거예요. 행성지역의 합계. 그러면, 네, 자, FX 버튼을 누르시고, 예, 함수 검색창에다가 sum if라고 검색할게요.
SUMIF 그리고 검색. 자, 그러면 SUMIF라는 함수가 있고요. 확인. 자, SUMIF가 있고 SUMIFX가 있습니다. SUMIFS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경우는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ifs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우리는 행성 지역의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기 위한 행성 지역의 당월 판매량 합계만 구하면 되니까 조건이 하나니까 SUMIF 함수만 쓰면 돼요. 자,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또 인수가 3개를 넣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요. 자, 첫 번째 range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는 어떤 범위가 들어와야 되는고 하면 여기 보시면 조건에 맞는지 검색할 셀들입니다. 조건은 횡성 지역이잖아요. 횡성 지역에 행성 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잖아요. 그쵸? 여기. 뒤에 5번지부터. 여기서는 앞에 D로 시작하는 함수가 아니니까 이 제목은 범위를 잡지 않아요. 여기 평창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것부터 홍천까지. 즉, range는 D의 5번지부터 뒤에 12번지까지예요. 여기에서 이 영역에서 내 조건을 검색할 셀들이다라는 거고요. 밑에 크리테리아는 건 조건이잖아요. 조건. 무엇을 찾을 거냐라는 거잖아요. 우리 횡성을 찾을 거예요. 횡성. 그럼 여기다가 횡성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횡성.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sum range. 앞에 sum이 붙었습니다. sum이라는 건 합계. 합계를 낼 범위. 합계를 낼 영역. 합계값이 들어있는 곳. 어디냐? 당월 판매량, 그쵸? 당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쵸? H의 5번지부터 12번지까지 범위를 잡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합계를 구할 건데, 자,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거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냐면, 뒤에 5번지부터 뒤에 12번지까지 요 범위에서 횡성이라는 걸 찾아서 합계를 구할 건데, 전월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합계를 구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이거 스님들 sum if, 예, count if는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필요 없어요. 네,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구해놓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4,910원이라고 해서 4,910원이라고 해서 횡성 요 두 개에 대한 판매량, 당월 판매량 요 값에 대한 합계를 구해줬어요. 자, 4,910원이 맞나 볼까요? 자, 뒤에 여기 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 올라갔으니까 1 나왔죠. 여기 또 1 올라갔으니까 뭐가 나와요?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4,910원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 자, 여기 뒤에 수식 입력줄에서 나누기. 자, sum if를 써라라고 했어요. sum if. 그러면 우리 여기 함수 새로 불러가시면 돼요. fx 버튼 누르셔서 네, 여기 count if COUNTIF 그리고 검색. 자, 함수 이름은요. 시험지를 보세요. 요 시험지 보시면 나와 있는 거 보고 타이핑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검색. 자, 그러면 여기 count if가 있고 count ifs가 있잖아요. 우리 조건 하나잖아요. count if 그리고 확인. 그러면 보세요. 얘는 조건값 들어가는 곳과 그 다음에 영역 들어가는 인수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range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조건을 찾으려는 범위. 자, 어디에서? 지역에서. 그쵸?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뒤에 5번지부터 뒤에 12번지까지.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 여기서 무엇을 찾을 거냐? 무엇 찾을 거예요? 횡성. 횡성이라고 쓰시면 되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기 횡성이라는 값, 여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놓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자, 확인 단추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아까 4,910원이었던 게 나누기 지금 행성이 두 개잖아요. 나누기 2를 하니까 2,455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평균값을 구해준 거죠. 이렇게도 평균을 구하더라 라는 거예요.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도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합계를 구해서 개수를 구하고 합계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더라. 네. 자, 이렇게 해서 sum if, sum count if, dsum, daverage, 네, dcount 이런 함수들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점수를 A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숫자잖아요. 그래서 블럭 잡으시고 네, 심포 스타일로 해놔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얘네들 오른쪽 정렬 해놔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어서 갈게요. 바로.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서, 여기요. 최대 전월 판매량, 최대 전월 판매량. 자, 전월 판매량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지 한번 볼게요. 네. 최대 전월 판매량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맥스 함수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쉬운 함수. 이거 정말 틀리면 안 되는 함수예요. 자, 맥스는 최대값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자, 셀 포인터를, 네, 제2의 13번지에 놓으시고요. FX 버튼을 누르시고, 네, 여기 함수 검색창에다가 max, 네, max 쓰시고 검색. 맥스 함수와 더불어서 알고 계신 함수 min, min. 얘는 반대로 가장 작은 최소값 구하는 함수예요. 자, 맥스 함수 쓰시고 확인. 그러면 넘버 원. 이거는 네, 인수창이 두 개 나와 있지만 얘는 네,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어디? 어디? 그쵸? 우리 아까 시험지에서 나왔던 전월 판매량이 어디요? 네, 아까 이름 정의해 놓은 G의 5번지부터 G의 12번지까지 범위를 잡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까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들이 드래그한 셀 범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월 판매량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요. 끝이에요, 끝. 자, 여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범위만 잡아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네, 3745. 요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봤더니 네, 3745. 3745가 어디에 있죠? 저는 3745가 왜 안, 죄송해요. 전월 판매량이었죠? 네, 여기. 그쵸? 여기서 3745 값이 이렇게 뿅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최소값 민함수라 그랬어요. 민함수 똑같습니다. 사용하는데 여기를 범위 잡았다면 가장 작은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1250원. 1250원이 맞나요? 네, 그쵸? 네, 1250원이 여기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더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값. 라지는 최대값은 맥스란 함수라면 몇 번째로 큰 값을 뽑아라. 예를 들면 전월 판매량에서 두 번째로 큰 값 뽑아라 라고 하게 되면 라지란 함수예요. 라지란 함수는 네, 요거 제가 한번 지우고 요 옆에다가 구해볼게요. 라지란 함수는요. 자, 클릭하고 FX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요. 함수 검색창에다가 라지라고 하는 함수를 찾겠습니다. 네, large. 그리고 검색. 자, 그리고 여기 라지라는 함수가 나오죠. 이거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영역. 자, K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배열 또는 데이터 범위를 잡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전월 판매량에서, 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예요. K는 몇 번째? 셀범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지정하는 수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큰 값 구할 거다 그러면 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큰 값 지정할 거다 그럼 3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스몰이라는 함수도 똑같아요. 스몰이라는 함수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네, 지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지정하고 그 영역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지정할 거냐에 따라서 그 범위와 그 지정하려고 하는 값의 값의 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 숫자를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 지금 전월 판매량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은 3,745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값은 2,688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뽑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함수, 쉬운 함수입니다. 안 써봤기 때문에 몰라서 나는 못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함수명이 나오면 네, FX 버튼 눌러서 일단 들어가 보세요. 해보세요. 네,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함수를 다 사용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쉬운 함수들이 있는데 의외로 사용을 안 해보고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반드시 나온 함수.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될 함수가 바로 여기예요. 자, 여기는 지시사항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자, 6번입니다. 6번. 단가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단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H14셀에서 H14셀이 어딘가 봤더니요. 자, H열의 14 여기 취나물. 아까 제가 요거 우리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네, 목록에서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목록에서 취나물이면 취나물의 단가 값이 여기 뚜룩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취나물 여기 있고요. 단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취나물이라고 해놓으면 여기 단가가 16만 8천 원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곤드레로 바꿔놓으면은요, 곤드레의 단가가 여기에 32,000원으로 바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정해져 있는 테이블에서 같은 행에서, 같은 줄, 같은 행에서, 네, 몇 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놓을 거냐라고 하는 거. 바로 브이룩업이에요. 자, 얘가 테이블이 가로로 놓여져 있는 경우에는 브이로그 함수를 쓰는 거고요. 이 테이블 유형이 세로로 배열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네, 지역이라는 글자가 위에 있고 단가가 밑에 있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지역에서 네, 해당하는 지역의 단가를 가져와라라고 했을 때 같은 열, 2열에서 같은 열에 있는 아래쪽 값을 가지고 가겠다. 두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할 때는 엣지룩업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테이블 구성이 가로로 되어 있느냐, 세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 사용하는 방법은 같으나 V룩업과 H룩업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유형은 뭐예요? 네, 여기 취나무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V룩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험지에 보시면 네, V룩업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사용해 보러 갈게요. 자, FX 버튼 눌러주시고 네, 자, 여기에 V룩업이라고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겠죠. 네, V룩업 그리고 검색. 자, V룩업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네, 검색할 값. 자, 잘 모르시겠으면 밑에 보시라고 했습니다. 표에 1010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값이나 셀 주소 또는 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긴고 하면, 네, 무슨 얘긴고 하면, 자,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요거 취나물을 찾을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셀에서 찾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취나물이면 취나물의 단가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곤드레면 곤드레 단가가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검색할 값이 들어있는 셀은 H의 14번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값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는 거죠. 범위,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 자, 여기서 찾을 거야, 여기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예, 단가가 들어있는 영역까지.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취나물 찾아서 취나물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져올 거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들어있는 테이블로서는 첫 번째 범위가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는 상품명 들어있는 범위부터 단가까지 이렇게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 뒤에까지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찾으려는 값이 들어있는 그 열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상품 코드는 블럭을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이 값이 들어있는 열이 맨 앞에 나와야 돼요. 무조건.
만약 지역에서 찾아서 단가를 가져올 거다 그러면 범위는 지역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네, C의 4번지부터 단가값에서까지만 가져올 거니까 단가까지만 블럭 잡았어요. 굳이 여기까지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열 번호. 어, 열 번호. 여기는 뭐예요? 블럭을 잡은 거에서 취나무를 찾는다라고 했으니 그 취나무를 찾아서 가져올 값이 하나, 둘, 세 번째 중에 어디에 들어있느냐?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단가가.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3. 예, 3. 네, 3. 자, 그 다음에 범위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려면 true라고 되어 있어요. true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긴고 하면 여기에 있는 취나물에서 정확하게 이 값을 가져올 거라면 여기가 뭐예요? false. false라고 하는 거는 숫자 0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0을 입력해 보시면 옆에 이렇게 false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숫자 2를 입력해 보시면 여기에 true라고 나와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false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때는 0이에요. 0 또는 false라고 적으셔도 돼요. 근데 false 적는 것보다 0 입력하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러면 언제 여기다가 일은 언제 입력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일은 이럴 때 입력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학점 있었잖아요. 학점. A, A뿔, B, B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이면 A뿔이에요. 그 다음에 90점 이상이면 A예요. 그쵸? 그다음에 85점 이상이면 B뿔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80점 이상이면 B예요. 이렇게 학점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사이값 90점 이상이면 A라고 했을 때 90점 이상이면 90점도 되지만 91점, 92점, 93점, 94점도 전부 A잖아요. 그래서 90점부터 이 95점이 나오기 전까지의 값이 바로 비슷한이에요. 비슷한. 예,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그래서 90점부터 95점까지의 값은 A로 주고 95점 이상의 즉 95, 96, 97, 98, 99, 100은 F를 주겠다라고 할 때 이런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도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대부분 이 부분은 0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0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취나물의 단가 값이 19만 8천 원으로 나왔거든요. 자, 취나물의 단가가 19만 8천 원이 맞죠? 자, 제가 요 취나물 값을 클릭해서 우리 아까 유효성 검사 해놨잖아요. 옆에 확장 단추 눌러서 요거를 단호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단호박. 단호박으로 바꿨더니 네, 짜잔 하고 여기가 네, 2만 1,500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단호박 2만 1,500원. 맞죠? 자, 또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이번에는 저기 서리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서리태. 서리태로 바꿨더니 4만 5천 원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서리태 4만 5천 원. 네, 맞습니다. 아, 요거를 바꿔주니까 여기 단가가 자동으로 바뀌네?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바뀌게끔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항상 여기는 원래 보여졌던 값 취나물로 다시 바꿔놓으시면 되고요. 네, 요거 우리가 구한 함수는 숫자니까 요것도 쉼표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꿨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오른쪽 정렬로 바뀐 건 아니에요. 뭐 오른쪽 정렬 단추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시험지에 나와 있는 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처음부터 1번부터 6번까지 다 풀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비고를 구하고 지우고 다시 해보고 지우고 다시 해보고 내가 이 문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함수들의 공식, 인수 들어가는 이 공식들이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if 함수 한 7번 써보시고
sum if 함수, sum if, 그리고 count if 각각 7번씩 써보시고, 뒷섬 한번 7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공식을 내가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싶을 때까지 한 번씩 반복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풀어보셨고요. 자,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조건부 서식이에요. 함수는 아니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수식을 이용해서 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곳은 행 전체가 파랑 글자 색깔 파랑에 굵게 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입력해 놓은 데이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아이들, 10만 원 이상인 아이들이 자, 요렇게 세 군데네요. 요 세 군데는 얘가 알아서 조건을 주면 자동으로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들어있는 얘네들은 전부 글꼴이 파랑색 그리고 굵게 바뀌어야 돼요. 자,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은 블럭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행 전체니까 여기까지 잡아주셔야죠.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글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러 갑니다. 새 규칙. 자, 그 다음에 규칙 유형을 선택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시험지에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목록 중에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을 결정하는 거. 자,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수식에 대한 네, 식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이 뭐였는고 하면 수식이 뭐였어요? 네, 단가가 들어있는 처음 셀이 여기죠. 단가가 들어있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19만 원보다 10만 원 이상이면 이제는 10만 원 이상. 그러면 자, 이 단가가 들어있는 셀을 먼저 하나를 얘한테 알려주는데요. 수식이기 때문에 수식은 우리가 는이라고 하는 등으로 시작된다. 이건 규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요. 는 자, 단가가 들어있는 셀 첫 번째 셀만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아까 그 랭크란 함수에서 얘네들이 이 지금 단가가 들어있는 셀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만 원이 넘는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 보시면 2의 5번지 셀이 2열과 5행이 달러로 되어 있어요. 달러가 들어가 있다고요. 달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얘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 밑에 값을 찾아서 얘가 10만 원이 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행이 바뀌는 거예요. 행. 5행이었던 게 6행으로 바뀌고 7행으로 바뀌고 8행으로 바뀌어서 행은 바뀌어야 돼요. 즉 여기 5가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는 달러를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2열은요. 2열은 단가가 들어있는 셀이 여긴데 2열마저도 저 달러를 지워주게 되면 얘가 D열을 갈 수도 있고요. C열을 갈 수도 있고요. F열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가에서만 10만 원 이상인지를 구분할 거니까 우리는 요거 달러를 2열은 고정시키고 5행은 달러를 없애줄 건데요. 우리 아까 요거 달러 넣는 거 F4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F4번 키를 한 번만 눌러보시면 아이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설명드리냐고 이게 지워졌어요. 자 2의 5번지를 클릭해 놓고 F4를 누르면 저렇게 2열은 달러가 지워지고요. 5행은 달러가 생겨요. 그런데 F4를 또 한 번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달러가 바뀌어요. 2열에는 달러가 들어가고 5행에는 달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놓으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요. 비교 연산자. 10만 원보다 큰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크거나 같다, 일시, 백천만, 10만 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왼쪽에는 비교해야 되는 다니면서 10만 원이 넘는지를 찾아다닐 셈.
그리고 얼마보다 큰지를 비교할 그 값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예, 비교 연산자는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요. 초과라고 했으면 여기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크다라고만 들어가면 돼요. 작거나 같다라고 했다면 이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요. 네. 자, 미만이라고 하면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를 넣었고요. 자, 10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글꼴색을 파랑으로 하고 굵게 지정하라라는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으니 여기 서식 단추로 들어가셔서 여기 글자에 글꼴 탭에 있는 글자의 색상을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누르셔서 파랑이라고 하는 색상, 요거 파랑입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글꼴 스타일 그룹에 있는 굵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네,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보여주거든요. 확인 단추 한 번 더 클릭.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단가에서 10만 원 이상이라고 했던 그 세 군데가 전부 그 행은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우리, 네, 제1작업에 해당하는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하는 24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1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제2작업에 대한 예, 영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